안녕하세요. 마리아의 심심풀이 영화 산책 심플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영화로 노아 바움백 감독 영화 결혼 이야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결혼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봤다시피 사실은 이혼 이야기인 이 영화는 현대적인 연극 연출가 찰리와 그의 연극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니콜, 이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던 중에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혼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결혼으로 인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남편과 자식에게 헌신하는 모습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성세대인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주인공들의 그 뛰어난 연기 덕분에 충분히 공감이 됐고 또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요즘 자아 실현 많이 부르짖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충분히 공감이 갔던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혼 자체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해보잖아요. 네. 사실 저 결혼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결혼한 지 3년 동안에 끊임없이 이혼을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안 하기를 잘했다는 결론이 났지만 저도 비슷한데 저는 1년 만에 이혼을 12번 더 생각했는데 결론은 안 하길 잘했다. 저도 지금 27년째인데 결론은 안 하길 잘했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지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연애를 하면 보게 되는 게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아니요 사실은 그런 점에 뿅 가요. 주인공이 2초 만에 반했다 그랬죠. 네네. 반해서 결혼하기로 네네. 했죠. 저도 2초 만에 3초 만에 반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했는데도 막상 결혼하기 전에는 환상이었죠. 이 사람과 살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내 편이 돼줄 것이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딱 결혼함과 동시에 이 사람은 나와 살았던 세계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 편이 될 수도 없고 그냥 나를 온전히 그대로 사랑해 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꿈이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해서 그게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최대의 걸림돌이 됐어요. 왜? 나한테만 친절하고 다정다감해야지. 딴 사람한테까지 친절하고 다정다감해. 저는 쌤 같은 이유는 같은 이유. 결혼할 때 결혼 전에는 그 장점이 결혼 후에는 그게 단점이 된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데? 네, 근데 저는 그 장점이란 게 되게 좀 똑똑하고 꼼꼼하고 그런 점이 제하고 또 성격이 완전 틀리거든요. 저는 좀 덜렁덜렁대고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정확하게 잘 정리해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냉장고 하나부터 다 열어보고 고춧가루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올지 몰랐거든요. 또 제가 또 한 가지 또 좋았던 점은 처음 영화 보자마자 그 장점 적는 부분에서 저도 27년 동안에 그 장점 단점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다시 떠올려 봤거든요. 그 장점을. 근데 다시 거꾸로 생각하니까 제가 덜렁거렸던 부분을 이 사람이 잘 챙겨주니까 한 번도 물건을 잃어버린 적도 없어요. 저는 거의 수시로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데 제가 저기요, 박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남편 주제가- 자랑으로 넘어가는 저기 어디로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맞습니다. 오늘의 미혼이신 우리 네. 한이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영화 본 소감이? 이 영화에서는 이 아이의 불안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진 않았는데 사실 부모가 싸우면 아이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도 비혼주의자인데 그 이유가 부모님의 결혼 생활도 저한테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늘 이렇게 두 분이 부딪힐 때마다 너무 불안했고 그럴 거면 왜 같이 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차라리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보면서 뭔가 보통 이 결혼 이야기가 아이 때문에 뭔가 이혼을 망설이고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춰질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그냥 그 독립적인 두 인간 성인 두 인간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네. 저는 그 결말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여자 주인공 니콜이 마지막에 그 남편 찰리의 운동화끈을 묶어주는 그 모습이 굉장히 짠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아빠의 좋은 장점. 모습을 낭독한 읽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각자가 이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게 그 장면에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냥 그 서류상의 이혼이 아니라 잠깐 떨어져서 서로에게 조금 맞춰줄 수 있는 여유를 좀 더 줬더라면 이 가정 생활이 좀 더 평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쉬웠거든요. 지니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한다고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니콜의 답답한 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을 것 같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게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와 소송에 휘말리면서 괜히 비용도 커지고 서로 쓸데없는 단점을 찾아내고 상호작용. 상처를 주고 막 이런 거는 정말 필요 없는 부질없는 짓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상황을 만약에 만들지 않았으면 진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한편으로는. 예리하게 보셨네. 그러네. 맞아. 네, 그치?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 이혼에 찬성? 찬성해요? 반대해요? 근데 찬성인 이제 입장은? 한번 알아볼까요? 전 찬성이에요. 전 찬성하고 그 아까 이어서 얘기해 보면 그 마지막에 그 찰리가 와서 나 UCLA에서 1년간 뭐 교수인 것 같아요. 전임 강사. 네, 강사가 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니콜이 약간 눈이 어. 그렁그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재결합에 대한 암시보다는 네. 이거 별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뉴욕에 있든 그래. LA에 있든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너 전에도 그렇게 해줄 수 어. 있었는데 왜 이거 지금? 이거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약간 왜 뒤늦게 뒤늦게 깨달았나. 맞아. 맞아. 그런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리합니다. 이혼을 할 때는 그게 내가 뉴욕에 사냐 LA 사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헤어지고 싶은 거 이제 사랑도 없고 다시 결혼 이전의 내 모습을 찾고 싶으니까 그때는 그 많은 이유 중에 괜찮은 이유 하나가 내가 LA에서 살고 싶다였을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장소가 바뀌고 그 사람이 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부부가 이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혼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잖아요. 같이 못 죽잖아. 역시 원래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혼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부는 뉴욕이든 LA든 그런 건 상관없이. 그 전에 또 이유도 어. 사실은 그 문제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약간 바람 한 번이지만은 찰스가 바람 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니콜이 더 이혼을 결심한 것 저는 같은데요. 거기서 이 영화가 참 네. 이렇게 잘 만든 영화라는 게 이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고요. 저는 내밀히 관찰을 해보니까 니콜이 물론 자아 실현도 중요하고 자기 일 찾고 싶고 그거는 액면적인 다 이유였는데 제일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도 그거는 차마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데 대한 이렇게 자존심이잖아요. 그거는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 문제를 짚었거든요. 맞아. 이혼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일 끝에 가가지고 너는 잦지 않느냐 우리 동료랑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깊숙한 곳에서는 그 외도라는 그게 제일 큰 저기 문제점으로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 여자든지 간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그때부터는 지옥이거든요. 예, 지옥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막 동서양 만나고 같은 그런 것 같아.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가장 그 원초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제일 깊숙이 깔면서 그걸 표현화 시키지 않는 거. 나 이 영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하지 않을 거라면 생각조차 안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사고방식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대화가 좀 더 잘 통하는 남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살면서 계속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영화를 같이 보러 다녀요. 사실 영화를 항상 엄마랑 나랑 신랑이 이렇게 세 명이서 항상 영화를 보러 다니는데 영화를 잘 보러 가줘요. 그런데 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래 바라는 건 뭐냐면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초청을 아니 난 정말 내가 바라는 건 그런 남자 상을 원하는데 그 친구는 그걸 못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자꾸 이게
이렇게 자꾸 쌓이니까 서운함으로 자꾸 음. 번져가는 거예요. 어. 근데 다시 마음을 잡는 게 뭐냐면 장모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갈 남자가 과연 몇 없죠. 명이나 그렇지. 될까? 네, 이렇게 맞아요. 자꾸 맞아요. 스스로 위로하게 되는 좋은 긍정적으로. 거야. 남자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어, 하니까 어, 이게 좋은 거지. 그냥 어. 막연하게 너는 영화를 끝나고 나서도 나랑 대화할 게 없잖아라고만 생각하며 이게 너무 슬픈 거야. 장점을 가지고 오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나는. 아, 좋은 마인드를 어.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행복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슬픈 일들밖에 생기지 않으니까 맞아요.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복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나를 잡는 거지. 그러니까 박수 치고 싶다. 나 아까 걔네들이 싸울 때 정말 험한 말들 했는데 맞아, 맞아, 눈물이 맞아. 막 흐르려고 하는데 억지로 참았었거든요. 그게 근데 진짜. 싸울 때는요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자기 있지. 본심 아닌 말도 막 튀어나오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결국 와 저기 찰리가 무릎 꿇고 울었잖아. 맞아요. 그 말 하고 난데 맞아요. 자기 스스로 너무 본심이 자괴감이 들어가. 아니니까. 본심이 그 아니었다는 저는 거 이해, 알지? 이해가는데 전 어. 결혼 막말이 또 나와요. 그래 결혼 1년 동안 진짜 많이 싸웠는데 제 본심과 틀리게 정말 이혼하자 소리 많이 했거든요. 어. 근데 이혼하자 할 때는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막말한 거예요. 어. 진짜 이혼하자면 그 말 성분은 아닌데 그래서 아. 막말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는 항상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또 맞아요. 많이 근데 들었어요. 대화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부부지간이든 이성간이든 대화를 잘하는 거는 아주 좋은 섹스보다 더 오르가즘을 느낀대요. 아까 그 영화 아까 그랬죠. 대화 그랬어요. 별표 쳐놨어요. 별표 쳐놨어요. 대화가 섹스보다 좋았다. 2초 만에 반했을 때. 맞다. 맞아. 그래서 이 좋은 대화라는 게 끊임없이 진짜 좀 맞아요. 노력은 해야 될 맞아요. 거예요. 니콜의 그 이혼 선택도 어쩐 그 섭섭함을 표현하는 방법, 약간 맞아. 이 삐진 이런 마음도 들어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한 게 약간 차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생활은 너무 별로인데 그냥 이것도 괜찮겠다. 최상은 이거지만 이렇게 못 갈 그치. 것 같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정도의 느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거는 이 주인공들이 다 전문직이에요, 사실은. 배우고 연극 감독이고 다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세상의 부부들이 네. 그런 좋은 직업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적인 우리 정서로 본다면 여자들이 직업이 없어요. 결혼한 맞아요. 여자들이. 불리하죠 조금. 그러면 이혼할 때 불리하죠. 이혼할 때 불리한 것보다 이혼 자체를 꿈을 못 못하죠. 꾸죠. 맞아요. 중요한 경제적인 거는. 독립이 돼 있지 저도 않으면 이혼이 안 돼요. 네. 안 되는 것보다 못 해요, 여자 못해요. 스스로가. 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면 지금보다 훨씬 이혼율 더 높을 것 많이 같은데요. 니콜도 TV 출연 확정이 되고 아, 나서 그러네. 이혼을 맞아. 네. 직업을 갖고 이혼을 그런 생각했잖아. 경제력을 갖추지 않는 여자는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아, 비참하지만 마음 아프다. 마음 아파요? 네. 이 결론 마음 아프다. 네. 마음 아프죠. 장점을 오늘부터 열심히 적어봅시다. 상대방의 네. 저도 상대방의 장점 100가지 적기. 이러면은 좋은 것 같아. 이혼할 사람 없대요. 네. 100가지를 맞아요. 적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그까지 생각 안 하면 어떡해요. 많이 안 적어주면 어떡해요. 100가지를 지었자. 자, 우리 신랑이 뚱뚱하거든요. 180에 92kg가 나가는데 처음에는 미울 때 권태기 때는 그 뚱뚱한 게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요새 좀 좋거든요. 이제 애들 다 나가고 이제 둘 새로운 신혼이 왔는데 그 뚱뚱한 게 곰돌이푸처럼 폭신폭신하고 폭신하고 놓으면 폭신폭신한 게 역시 너무 거기에 따라 너무 귀여워. 그래서 단점이 다시 장점이 돼서 이제 곰돌이푸처럼 통통한 배도 이쁘고. 또 계속 자랑하신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결혼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결론 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2020년 1월부터는 좀 더 참신하고 아름답고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